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다양한 떡밥과 비하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터의 찌리릿으로 불렸던 스파이더 센스에 대한 점입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인피니티 워에서 그의 털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는데요. 이토록 위협으로부터 민감한 피터가 메이 숙모가 던진 바나나가 날아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그 능력이 퇴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영화에선 결과적으로 그 능력을 회복했지만 피터의 각성 여부에 따라선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벤져스에 대한 점입니다. 우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심지어는 비전도 추모를 받을 정도로 이들의 죽음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언맨은 본인이 죽더라도 이럴 때를 대비해 스파이더맨에게 이디스를 물려준 것인데, 이디스라는 첨단 해킹 장치와 무시무시한 공격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도 허점이 있다는 게 이번 미스테리오 사태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어벤져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결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언맨과 관련된 장면인데요. 먼저 미스테리오의 환영에서 무덤을 뚫고 올라온 아이언맨과 그의 수트는 마블 좀비라는 타이틀의 원작 코믹스를 오마주한 장면이며, 피터가 해피의 비행선에서 수트를 만들던 중 재생된 레드 제플린의 노래는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의 첫 등장 때 나온 노래입니다. 네 번째는 피터의 수트들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인데요. 먼저 피터의 방 한켠에 충전되고 있는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입니다. 토니의 아이언맨 수트 마크 50과 동일하게 나노 입자가 사용된 이 수트는 입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피니티 워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나노 입자 충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외에도 흥미로웠던 것은 피터가 비행선에서 수트를 조립할 때 홀로그램으로 제시된 몇 가지 수트의 예시들 중 레드와 골드 색상 조합의 원작 코믹스와 동일한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가 있었고, 스파이더맨 수트보다는 외형적으로는 아이언맨 수트에 가까운 디자인이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벨로시티 수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영화의 후반부에 플래시 톰슨이 찾던 엄마는 바로 로지 톰슨입니다. 영화에서는 부잣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플래시 톰슨의 집안은 원작에서는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라는 가정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집안 배경은 플래시를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에이전트 안티 베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제껏 영화의 밉상 개그 캐릭터로만 비춰졌던 그에게 찝찝한 장면이 남은 데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캐릭터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미스테리오가 언급한 피터의 지구인 616과 자신의 지구인 833인데요. 이렇게 지구에 숫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보통 마블 코믹스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고, 그중 지구 616이라는 숫자는 마블 코믹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을 의미하며, 833은 영국 출신의 스파이더맨이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피터가 MJ에게 주고자 했던 블랙 달리아라는 것은 검은 꽃이기도 하지만 1940년대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살인사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MJ의 특이한 취향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영화는 사망한 스탠리가 출연하지 않은 첫 번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입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첫 번째 엔딩 크레딧인 피터의 신분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어벤져스와 메이 숙모 정도만 알고 있던 그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원작 속 스파이더맨과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일했던 신문사 데일리 뷰글입니다. 여기서 이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제이 조나 제임슨으로 역시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에서 데일리 뷰글의 편집장으로 나왔던 사람인데요. 참고로 배우도 동일 인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세계에 스파이더맨의 신분이 드러난 것은 과거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없었던 일이고, 오직 원작 코믹스의 시빌워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코믹스에서는 결국 메이 숙모가 저격을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처럼 심각한 일이 앞으로 예견되는 게 그의 신상을 캐내려고 했던 1편의 스콜피오를 비롯한 다양한 악당들이 찾아올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미스테리오를 히어로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기 때문에 평판도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며, 이제 그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으로 영화가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쿠키 영상이자 거의 최대의 충격 포인트였던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알고 보니 캡틴 마블에 나왔던 탈로스와 그의 부인이었다는 것인데요. 진짜 닉 퓨리는 스크럴의 우주선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된 이 엔딩 크레딧은 닉 퓨리와 캡틴 마블 덕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종족 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바꿔 말해 인간들을 적으로 보고 있는 일부 스크럴들은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인간 행세를 하며 어딘가에서 지구 침략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작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은 슈퍼히어로와 쉴드의 요원들로 위장한 스크롤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스크롤들이 누군가의 휴가를 위한 땜빵 정도로만 활약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떡밥과 비하인드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You got gifts, Parker. The world needs that.